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4분기 비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리플 소송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최근 리플 소송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가 가짜 뉴스로 확인되면서 이제 주요 매체의 보도도 믿기 어렵구나, 이런 자조 섞인 반응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시기적으로는 뭔가 마무리 국면 같지만 여전히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EC가 이번에 또다시 리플의 이번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부 회의 오디오, 비디오 녹취록을 공유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커스터디언, 즉 녹음 관리자가 개입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소송 2단계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단계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팩트 디스커버리 영역의 연장선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예정됐던 소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 스케줄은 이미 대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여전히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여전히 핵심 쟁점, 그러니까 SEC가 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줄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된 판결 일정은 가장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1월 30일 이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상황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판결 스케줄을 따져보면 11월 30일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스케줄이 나오는 것인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소송의 늪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놓고 리플과 솔라나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 이슈만 아니면 리플이 진작 치고 올라갔을 텐데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솔라나가 그레이스케일의 선택까지 받으면서 소송 이슈 마무리 이후에 XRP 역시 긍정적인 기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현재 상황과 소송 이후 리플의 역전 포인트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과 SEC가 소송 합의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10월 1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9월과는 사뭇 다른 변화를 보여주던 시점이었던 만큼 XRP 홀더들의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리플 측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단정적이고 짧게 이건 가짜,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변호인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법한 것이 지금의 상황은 양측이 여전히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는 소송 합의 가짜 뉴스가 보도된 날인 10월 1일 리플 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된 모든 회의의 오디오, 비디오, 녹음본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다시금 제출했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그리고 주요 임직원들이 이번 소송과 관련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이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은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리플은 8월 30일 이미 법정에서 내부 회의 녹취록을 검색하고 제작하는데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SEC는 리플 측이 검색해서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자 녹음 관리인, 이른바 커스터디언이 개입해서 해당 회의들을 확인하고 녹취록을 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공개하길 원하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는 만큼 제3자 커스터디언을 투입시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해서 탈탈 털어보겠다, 이 같은 전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오피셜하게, 현재의 검색은 충분하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법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결국 10월 1일 리플과 SEC가 합의하기로 했다는 가짜 뉴스가 전해진 날, 사실 SEC는 여전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SEC는 왜 XRP가 증권인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결정적인 강력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소송은 일정상 이미 2단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거 수집을 위한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에 목을 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리플의 내부 회의록을 제3자까지 투입시켜서 털어보려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명확한 기준 없는 상황에서 80년 전 이 잣대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생긴 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의 상원 팻 투미 의원은 명확한 규제 없이 현행 증권법으로 암호화폐 크립토 기업에 대한 시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는 정말 중요하고 혁신적인 금융의 새로운 카테고리다. SEC는 암호화폐에 어떤 기준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지 설명하고 관련 규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누가 말했는지를 가리고 말의 내용만 보면 MIT 교수 시절의 게리 갠슬러 교수의 발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SEC 위원장이 되기 이전에 갠슬러의 스탠스가 바로 이런 지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에도 상품으로 평가되는 암호화폐는 소수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스카치 위스키 같은 비전통 투자 수단도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자산에 대한 유가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멘트를 듣고 맙소사,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었는데 스카치 위스키를 투자 자산으로 여기던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꺼내들면서 80년 전 하위 테스트를 강조하고 암호화폐의 혁신에 이걸 들이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SEC 위원장이라는 정치적인 포지션에 앉더니 학자 시절의 입장을 거의 180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SEC는 현재 명확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기준으로 리플 XRP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증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건 것이다 보니까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일정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2단계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의 데드라인은 11월 12일입니다. 이날 이후 양측은 법원에 최종 판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미 리플과 SEC는 이 시기에 최종 브리핑을 법원에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디스커버리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2주 동안의 심의 기간을 갖고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11월 30일 이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송 연장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곤 있지만 법적으로 소송 연장 기한 최대 120일인데 이미 120일을 거의 꽉꽉 채워서 소송 연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최근 리플은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정도로 소송에 대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고, 리플 법무팀의 경우에는 합의에 대한 의사 역시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승리로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여전히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홀더들 사이에서는 소송이 리플 측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면 XRP의 의미 있는 수준의 폭등,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 리플은 제2의 도약 지점을 향한 가속도를 엄청나게 내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XRP 레저를 통해 NFT 영역으로의 확장 의지를 천명했고,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과 연결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 레저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기술적 로드맵 역시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제 송금 수단으로서 XRP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인 만큼 이제 리플의 방향은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확장성에 맞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 수단으로서의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의 생태계 확장이 굉장히 큰 주목도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XRP는 올해 1년 내내 거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적으로 언제 갑자기 반등을 하더라도 툭 하고 오르더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송 호재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오랜 시간 가슴 졸였던 XRP 홀더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리플이 SEC 소송에 늪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이에 솔라나가 엄청난 속도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솔라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하반기 들어서 엄청나게 시세를 받았고 이미 리플을 밀어내고 시가총액 6위 자리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물론 솔라나의 기세가 무섭긴 하지만 소송 승리 이후에 리플의 기세는 거의 상상 초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플의 의미 있는 도약은 그래서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이겼거나 의미 있는 합의 수준으로 마무리됐을 때 그런 전제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를 픽한 것처럼 리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거대 기관들의 리플을 향한 러브콜 역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상식적인 수준, 그냥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딱 이 정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리플의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이번 소송 이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서 리플이 또다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만큼은 꼭 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쩌면 이제 거의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리플 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의 현재 상황, 의미 있는 변화들, 그리고 소송 이후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리플의 상황,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